네,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지구과학의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어려운 지구과학의 개념을 알기 쉽게 이해 쏙쏙, 개념 쏙쏙 들어오도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주론 특강으로요, 미래의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했었죠. 빅뱅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빅뱅 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 숙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첫 번째가 horizon problem, 두 번째가 flatness problem, 그리고 세 번째가 magnetic monopole problem.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했다. 근데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오늘 얘기한 인플레이션 이론, 코스모직 인플레이션 이론. 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급팽창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현재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두 번째 영역의 질문이에요. 피처링 급팽창 이론.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코스모직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그냥 뭐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론은요,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 어떤 통화가 이렇게 많이 팽창했다든가 뭐 이런 경제학 용어인데, 경제학 용어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팽창은 팽창인데 코스모직, 그래서 이렇게 우주 팽창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서요, 그냥 팽창이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안 나니까 급팽창, 급이 뭐야? 엄청나게 빠르게.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급팽창 이론이 왜 대두되었는가? 바로 빅뱅 이론의 숙제를 풀기 위한 이론이었다.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숙제, 그 세 가지 숙제를 풀었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세 가지 숙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세 가지 숙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horizon problem. 우리가 한국말로요, 지평선 문제. 자, 지금부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두 번째가요, 두 번째 문제가 flatness problem. 한국말로 편평성 문제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magnetic monopole problem.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 홀극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뭐 사교육에 계신 뭐 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들도 사실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이쪽은. 왜냐하면 실제로요, 이 이론이 지금 결국엔 이렇게 교과서에 등장한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생기면서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불과 한 2년 전에 이 내용이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대학 시절에 공부할 때는요,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전공 서적 갖고 왔어요. 예전에 이런 이제 전공 서적을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막 이렇게 막 공부했어. 니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내용이 뭐 천문학 내용이 여기 막 자세하게 나와 있어. 사실은 막 여기 보면 막 뭐 팽창을 하는데 어떻게 팽창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요즘에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뭐 어떠한 그 3C 273 뭐 이런 특이 은하들에 대한 내용부터 뭐 어떠한 물리적인 다 막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거, 이거 엄청 복잡해. 근데 이런 걸 배웠다고. 근데 이때요, 인플레이션, 이 뒤에 인플레이션 이론이 써있긴 써있는데 한 두 장, 세 장밖에 안 써있어. 되게 간단히.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이 이론이 그렇게 막 대두가 됐는데 막 정립되고 뭔가 이슈화되고 막 정말 많은 게 연구가 되고 그런 때는 아니야. 근데 최근에 와서 이 이론을 주장했던 앨런 구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앨런 구스가 그 매사추세츠 공대, 그러니까 MIT 공대
교수님이신데 아직도 아마 교수님 강의를 하실 텐데 이분이 이걸 대두해서 지금 이제 막 새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와 그 말 맞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내가 관측한 걸 보니까 그래라고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아주 뜨끈뜨끈한 불과 얼마 안 되는 이런 이론이야. 그 사실은 우리도 많이 접하지 못한 이런 이론이야. 가장 최신 이론. 근데 아직 연구가 깊이 있게 되지도 않아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되어 있는 연구 결과물도 아직 없고, 이거를 이제 연구 결과 나이지 이거를 번역한 책도 있고 막 교과서에도 나오고 어떤 막 학자들이 이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 아직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외워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응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짧고 간결하게 복잡한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호라이즌 프로블럼, 그리고 프레티니스 프로블럼, 그리고 마그네틱 프로블럼,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이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평선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주에서 지평선 문제. 그럼 여러분 지평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1번. 그러면 지평선이란 뭐냐? 여러분 지평선이 뭐야?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우주에. 그런데 저기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막 산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하늘이고 이게 땅이죠, 우리가. 근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저 경계선, 멀리 있는 경계선, 그 경계선이 바로 지평선이죠.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지평선. 그러면 지평선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관측자가 봤을 때 관측자가 볼 수 있는 끝, 관측자가 봤을 때 제일 끝에 있는 애, 내 시야에서 봤을 때 제일 끝에 있는 애, 걔가 지평선에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평선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평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두 개가 아니라 한계. 아 미안합니다. 맥시멈. 그러면 지구에서 지평선은 이런데, 두 번째 우주에서의 지평선이라는 건 뭐냐? 우주의 지평선의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점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우주가 터졌다. 그래서 한 점이 있었다. 그 점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처음에 빅뱅에서 한 점이었는데 걔가 터져서 이 정도 이제 됐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랬다가 얘가 어느 순간에 이제 투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렇게 팽창하면서 멀어졌다 했잖아요. 요 순간, 투명해지는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파란 점이 있었고 이쪽에 빨간 점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이쪽 끝하고 이쪽 끝에 파란 점하고 이제 빨간 점이 있었던 거야. 파란 점이라고 하는 A라는 점하고 빨간 점이라고 하는 B라는 점이 있었던 거야, 반대편에. 그러니까 뭘 가져가면 끝에 있는 애니까 얘도 얘를 본 적이 없고 얘도 얘를 본 적이 없어. 서로 만난 적이 없어. 모르는 애야. 이거를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넌 커뮤니케이션이야. 만난 적이 없어.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없어. 근데 얘가 지금 팽창해가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팽창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달려왔겠지.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달려왔을 거야. 그러면 얼마큼 달려왔어? 대략 우주의 나이만큼 달려왔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뭐라 했어? 138억 년. 138억 년만큼 달려와서 파란 점이 여기 있고요, 빨간 점이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여기서 시작해서 138억 년, 물론 뭐 여기서 30몇 억 년은 거기서 거기니까 138억 년까지 다 와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끝에 있는 거야, 우주의 끝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는 우주의 끝, 그걸 뭐예요? 우리가 우주를 볼 수 있는 끝. 아까 전에 지구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끝, 그걸 우리가 지구의 지평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끝, 그 끝을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자. 근데 우주 지평선 끝에 있는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우주 지평선에 있는 애 아니냐.
근데 이 우주 그 지평선 이제 끝에 있는 애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만난 적이 없다. 빅뱅 우주론에서는. 왜냐면 처음부터 떨어져 끝에 있었고 지금도 팽창해서 끝에 있으니까 서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애가? 우주 지평선에 있는 애가.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똑같은 거야. 만난 적이 없어. 이 손바닥과 이 손바닥이 만난 적이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양 끝에서 내가 얘를 보니까 얘도 이렇게 생겼고 얘도 이렇게 생긴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얘네가 한번 커뮤니케이션해서 서로 만나야 흩어졌을 때 얘네가 똑같을 텐데 만난 적이 없는데? 쌍둥이야. 근데 부모님한테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해야지 상호작용 했어야지 같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을 수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거꾸로 돌아와? 거꾸로 돌아와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졌는데 빛의 속도보다 빨리 돌아올 수 없으니까 대감기 해봤자 거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만난 적이 없다고 얘네들이. 만난 적이 없는데요. 똑같아. 물리적인 성질이. 물질들이. 예를 들면 우주 배경 복사도 마찬가지야. 이 A 쪽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 B 쪽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똑같아. 우연이야? 우연히 똑같아? 우연히 날 찾아와. 지난 시간에 노래를 불렀죠. 왁스의 우연히 찾아와 너를. 우연이야? 우연히 똑같아? 양옆에 있는 애가 멀어졌는데 우연히 똑같아? 운동장에 있던 애가 서로 만나지 않았는데 얘가 둘이서 양쪽으로 멀어졌어. 그러다 딱 뒤돌아오니까 저기 있는 애가 나랑 똑같이 생겼어. 와, 영화야? 막 소름 끼쳐. 저기 있는데 스쿨파파가 저기 있어. 와, 나랑 똑같이 생겼어. 우연이야? 우연히? 확률이?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그 동전이 똑바로 서? 우연히?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럴 확률은 낮다는 거지. 선생님이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이렇게 끝에 A라고 있는 애가 B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예를 들면 A 여기 B가 있는데 둘이 빛의 속도로 다시 되돌아가도 만날 수가 없다. 즉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없다. 즉 만남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다? 그런데 똑같다. 그럼 왜 똑같냐? 그게 바로 이 지평선 문제라는 거야. 지평선 끝에 있는 애들이 왜 똑같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거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물이 있는데요. 여기요. 30도씨에 물이 있고요. 여기에 20도씨에 물이 있어요. 근데 둘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팽창했어요. 그래서 멀어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이 갔고요. 이렇게 물이 갔어요. 근데 온도가 내려가서 얘는 20도가 됐고요. 얘는 10도가 됐어요. 그럼 말이 되지. 이렇게 멀어졌어. 근데 그냥 지갈길 지대로 냉각된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20도, 이쪽은 10도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서로 다를 수 있어. 이럴 가능성은 크지. 그런데 얘네들이 멀어졌는데 얘도 15도고 얘도 15도야. 우연히? 우연히 멀었는데 얘네 똑같아?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면 얘네가 언젠가는 처음에 만났다. 그래서 30도랑 20도가 만나서 25도씨 중탕이 돼가지고 25도씨가 돼서 걔네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15도씩 된 거 아니냐. 즉 만남, 우리 만남은 이거를 우리가 원서에서 이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느냐. 이걸 한국말로 상호작용이라고 그래. 상호작용. 그럼 서로 상호작용 한 적이 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빅뱅 이후로는 처음에 빅방하고 터졌을 때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 눈에. 그러다가 드디어 배는 게 있을 때 양옆에 있던 애들 얘네 서로 만난 적이 없다니까. 근데 걔가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똑같다는 말이야. 이걸 지평선 문제라고 한다고. 즉 결국에는 지평선 문제가 뭐냐면 우주에 있는 끝 지평선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했는가, 즉 만났는가. 빅뱅 이론에서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출발할 지점부터 서로 떨어져 있었다는데 어떻게 만난 거야?
빛의 속도로 멀어졌는데 가까이 대감길을 해봤더니 여기까지 끝난 거야. 만난 적이 없다고. 더 가야지 만나는데. 근데 더 갈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냐? 결론만 얘기하면요. 공간이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은요. 이거 원래는요. 공간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사이에 공간이 멀어졌어요. 더 멀어진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공간이 확장된다. 공간이 확장돼? 공간이 우주 공간이 급 팽창했다. 그렇게 설명해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플래티니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편평성 문제라고 그래요. 편평성 문제. 예, 여기서 얘기하는 플랫이라는 게 뭐냐면 평평한, 납작한이라는 의미야. 베이스. 근데 이거를 알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1번.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뭘 알고 있냐면요. 빛은 직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빛은 직진해. 과학자들이 그건 알아. 근데 휘어지기도 한대. 빛이. 어? 이게 가능해? 물론 아인슈타인이 가능하다고 했지. 이 빛이 휘어지는 걸 우리가 관측한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이 지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관측자가 있는데 관측자가 봤더니 여기에 A 한 장의 사진에 은하 두 개가 찍혔어. A, B라는 은하가. 근데 한 장의 사진에 은하가 두 개가 생겼는데 둘이 똑같아.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 마치 거울에다가 비춘 듯이 똑같아. 예를 들어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찍혔고 군중 속에서 여기 한 사람이 찍혔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생겼어. 비슷할 수는 있지. 뭐 쌍둥이도 비슷할 수 있어. 은하인데 이 은하 저 은하 심은하? 이 은하인데 둘이 똑같아. 선생님 물론 진화 과정이 비슷할 수 있잖아.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 물리량이 다 똑같아. 완전 똑같아. 마치 얘랑 같은 애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막 미치는 거지. 왜 얘네가 똑같지? 그래서 물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알아냈는데요. 결국은 뭘 알아냈냐면요. 요 가운데 질량이 큰 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체가요. 이렇게 이 A라는 요 질량이 큰 천체가 있고 사실은 요 천체 뒤에 원래의 은하가 있는 거야. 이게 원래의 은하야. 근데 이 원래의 은하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직진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원래 직진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질량이 큰 천체에 의해서 휘어져서 이렇게 온 거예요. 휘어져서.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요. 사실 길게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짧게 왜곡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나온 빛도요. 이 천체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빛은 직진했으니까 이쪽에 하나 있고 빛은 직진해서 이쪽에 하나 있어서 마치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결국 이건 뭐예요? 빛은 뭐 했다? 빛은 휘어졌다. 휘어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해요. 현상.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무거운 천체의 중력에 의해서 큰 중력에 의해서 빛조차도 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엔 빛이 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평평성 얘기를 할 때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의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세 가지 모형. 응?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 우주의 세 가지 모형을 얘기할 때요. 미리 알아야 되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임계밀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요. critical density라고 해가지고요. critical density라고 그래서 밀도잖아요. density가 밀도거든요. 그러니까 밀도인데 critical이라고 해서 PC라고 써요. 소문자 C. P 첨자 C라고 써. 이게 임계밀도야. 임계밀도라는 건 뭐냐면 과학자들이 계산한 어떤 기준되는 질량이 밀도야, 밀도.
이걸 계산해봤어. 뭐 이거 계산하는 것까지는 대학에서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 숫자가 얼마든지도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궁금하다면 이거 안 외워도 돼. 이거 외우지 마.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안 외워도 돼. 어차피 안 물어봐. 이게 임계 밀도야. 근데 이 임계 밀도보다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주가 바뀌는 거거든. 그 기준되는 그 밀도를 우리가 재봤더니 그게 이 임계 밀도야. 두 번째는요. 우주의 평균 우주 물질의 평균 밀도야. 우주 밀도의 평균 밀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verage density univers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줄여서 average density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B0라고 해요. PO, rho. 이게 바로 우주의 평균 밀도야. 우주의 평균 물질의 밀도. 이 우주의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요. 보통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있으면 곱빼기가 있나? 아니고요. 보통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통 물질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수소, 헬륨, 그리고 이 수소, 헬륨이 만든 별, 그리고 뭐 은하, 성단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자기파로 눈에 복사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존재가 밝혀진 애들. 걔네들이 보통 물질이고요. 근데 우리가 존재는 몰라. 무슨 얘기냐면 시소인데 시소에 아시죠? 양옆에 있는데 무거운 쪽으로 까면 이렇게 주저앉잖아요. 그것처럼 와 이거 갑자기 무슨 나 여기 소름 끼쳤어. 무슨 공포 영화처럼 내가 시소에 탔는데 반대편에 제가 80 몇 킬로거든요. 80 몇 킬로인데 반대편에 20 킬로 되는 애기가 탄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어때? 내 쪽으로 기울어야 되지. 근데 걔 쪽으로 기울어. 대등해. 그 얘기는 뭐야? 20kg짜리 걔 뒤에 한 60kg 되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눈 띵그렇게 뜨고 봤는데 뒷자리에 아무도 없어. 없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있어. 질량이 느껴지거든. 질량이 느껴져. 내가 80kg인데 20kg면 60kg 있을 거 아니야. 있는데 안 보여.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질량은 있잖아. 물질은 있는데 누군진 몰라. 확인이 못돼. 여러분들 한 가지 힌트 줄게요. 여러분들이 그거 누군지만 알면요 노벨상 무조건 받아요. 그게 뭔지만 알면 돼. 뭔지. 내가 사실은 선생님도 알고 싶지만 바빠 지금. 요즘에 바빠가지고 선생님이 바빠서 못하니까 니네들한테 기회를 줄게요. 그 안 보이는 애가 누군지만 밝혀내면 돼. 몇 동 몇 호 사는 애 몇 동 몇 호 사는 애인지 무슨 초등학교 다니는지 알면 돼. 누군지만 알면 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다크. 왜냐하면 빛 에너지가 보여야지 우리가 보이는 건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조차도 안 내보내는 애 아니냐. 그래서 다크한 애다. 다크. 그래서 한국말로는요 암흑 물질. 그래서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요 우리가 합쳐서요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에너지가 있어. 어떠한 에너지가 있어. 즉 내가 막 팔씨름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나보다 약한 애인데 대동소이해. 그 얘기는 누구야? 뒤에서 줄다리기 하는데 나랑 대동소이해. 왜? 그 뒤에 누군가가 땡기고 있는 거거든 같이. 근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나랑 대동소이해. 누군가가 땡기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에너지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 암흑. 그래서 이 보통 물질, 암흑 물질 합쳐서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를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서 우주의 평균 밀도라고 불러요. 두 가지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서 오메가라는 거예요. 오메가. 이거 오메가 표시 알죠? 박테리아 파지처럼 생긴 요 오메가. 무슨 우주선처럼 생긴 거. 근데 이 오메가 로마적 오메가 제로라고도 하는데 이 오메가 5
근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요 density parameter라고 그래요. 파라미터.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요 밀도 계수라고 그래요. 밀도 계수. 그 밀도 계수 오메가가 뭐냐면 밀도 계수 오메가는 로우 C분의 로우 제로예요. 즉 뭐냐면 임계 밀도 분의 우주의 평균 밀도, 이 값을 우리가 density 파라미터라고 그래. 뒤에서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던 프리드만의 공률 계수라는 게 있어. 공률. 그걸 우리가 K라고 하는데 이 K 값이 어떻게 구해졌는지는 하지 않겠어요. 복잡해. 그냥 공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공률이 K가 0보다 크냐 아니면 K가 제로냐 아니면 K가 0보다 작냐.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를 공률이 양수 또는 양의 공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파저티브 커베이처라고 하고 공률이 0보다 작을 때를 네거티브 음수의 공률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커베이처라고 해요. 그러면 우주 모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런 모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긴 반구가 있어요. 반구. 우주가 이렇게 원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원. 반구인데 확장하면 원이야. 원. 공처럼 이렇게 공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우주는요. 이렇게 플랫한 거예요. 플랫이 뭐냐면 평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우주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선생님 그림 잘 그렸죠. 이게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반구 구고요. 얘는 평면이고요. 판이고요. 얘는 뭐냐면 말의 안장. 여러분 말의 안장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가죠. 이렇게 안으로 볼록하고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공유를 그리고 볼록한 이런 말 안장 모양. 이렇게 세 가지의 우주 모형이 있어.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둥근 거를요 closed universe라고 해서 닫힌 우주라고 그래. 한국말로 닫힌 우주. 그 다음에 이거를 flat한 우주. 그 다음에 이거를 open universe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차이를 일으키는 게 바로 임계 밀도와 그리고 우주의 평균 밀도 차이 때문에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이 닫힌 우주는요 왜 닫혔냐 하면 결국에는 이 우주의 평균 밀도가 더 크네. 그리고 플랫한 애는 임계 밀도와 우주의 평균 밀도가 같은 애고요. 오픈한 애는 임계 밀도가 우주의 평균 밀도보다 큰 애야. 그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감이 안 오죠. 바로 이거를 나타낸 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메가라고 하는 density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밀도 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는 로우 C분의 로우 제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로우 C분의 로우 제로인데 로우 제로가 더 크니까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1보다 크지. 그럼 얘는 로우 C분의 로우 제로가 1이 되겠고요. 얘는 로우 C분의 로우 제로가 1보다 작겠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우 C분의 로우 제로가 1보다 크다. 즉 density 파라미터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주의 임계 밀도보다 어떤 기준보다 현재 우주의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야. 응?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거보다 밀도가 더 커.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돼 있어? 밀도가 크니까 서로의 중력이 큰 거지.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팽창하지만 중력이 크기 때문에 얘가 언젠가는 이 중력에 의해서 팽창 속도가 감속될 것이다.
그리고 감속이 되다가 언젠가는 무엇할 것이다? 다시 수축할 것이다. 그래서 공간이 다시 닫혀지는 거야. 대신에 평면은 어때요? 1이니까 이 오메가가 1이니까 평평한 거야. 그런데 오픈 크러스트는 어때요? 인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서로의 인력이 좀 덜 세니까 이거 어떻게 돼? 계속 팽창할 수 있는 거지. 계속 팽창. 자, 이런 우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한 점이 있다. 근데 이 점에서 이제 복사 에너지가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복사해서 이렇게 나갔다가 인계 밀도가 우주의 평균 밀도보다 작으니까 서로 중력이 커서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다. 휘어진다. 어떤 그림인지 알죠? 그럼 두 번째는 여기 빨간색에서 빈 에너지가 나갔는데 얘는 플랫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멀어진다. 근데 세 번째는 여기서 빨간색에서 빛이 나갔는데 얘는 어떤 중력이 큰 애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중력이 작으니까 반대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려보면요. 삼각형보다 이렇게 지금 뭔지 알죠? 삼각형인데 이렇게 곡률을 그리는 거야. 그 얘 삼각형은 진짜로 정삼각형이고 얘는 이렇게 무슨 왜곡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무슨 별 모양으로 생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 개의 각도를 ABC라고 하면요. 이 ABC라는 각도가 180도보다 크다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세 개의 각도의 합이 180도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이 세 개의 합이 18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닫힌 우주, 평탄한 우주, 그리고 오픈된 우주, 열린 우주를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곡률로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곡률이 뭐냐면 프리즈만이 얘기했던 곡률 개수를 얘기하는 건데 K라는 값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는 그냥 하지 않을게. 대신에 다행인 것은 뭐냐면 똑같아. 이 얘기했던 이 오메가 이 덴시티 파라미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얘가 1보다 크고 1이고 1보다 작잖아. 얘는 대신에 0보다 크고 0하고 0보다 작고. 그래서 얘는 K가 0보다 크고 얘는 K가 0이고 얘는 K가 0보다 작고. 이거 우리가 뭐라 하면 양의 곡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저티브 커베이터라고 하고 얘는 플랫하고 그다음에 얘는 음의 곡률이라 그래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개의 우주 모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평평성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우주 모형이 있다. 즉 닫힌 우주, 평탄한 우주, 그리고 오픈된 우주가 있다. 앞으로의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지금은 팽창하는데 지금은 평탄한 우주인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평면으로 보이는데 우주를 봤더니 빛은 직진하더라는 거야. 우리 주변에서. 그 빛이 직진한다는 건 뭐야? 평탄하다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평면이야. 우리 학교 운동장이 평면이라고. 근데 과연 우리 우주는 계속 평면일 것이냐 아니면은 곡률을 그릴 것이냐. 근데 곡률을 그려도 닫힌 곡률이냐 열린 곡률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야. 근데 우주를 지금 관측하니까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 우주론이 맞다며.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 우주를 보니까 우리 우주가 어때? 평탄한 우주더라. 플랫한 우주더라. 근데 얘들아 플랫한 우주는요 어떤 조건일 때 플랫해요? 인계 밀도랑 우주의 평균 밀도가 같을 때만 플랫해. 만약에 인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크면요 얼마큼 큰지는 상관없어. 1이 크든 뭐 조금 크든 많이 크든 크면 걔는 무조건 닫힌 우주야. 근데 인계 밀도보다 작으면 무조건 걔는 오픈된 우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로 따져서 닫힌 우주나 열린 우주가 될 가능성이 큰 거지.
근데 딱 인계밀도랑 우주밀도랑 딱 같아서 플랫한 우주일 확률이 높겠어요? 확률이 많은데 이렇게 내가 던졌을 때 이렇게 접힐 확률도 있고 이렇게 접힐 확률도 있는데 접히지 않고 탁 펴질 확률이 제일 크겠냔 말이야. 아니지. 작지. 작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야, 빅뱅 우주론에서 이거 중에 지금 평평하잖아, 우리 우주가. 근데 평평할 가능성이 제일 작은데 왜 하필이면 평평하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답답하다고. 그게 평평성 문제야. 이게 그냥 평평성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개미가 있는데 이렇게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보니까 이 개미가 지금 서 있는 데가 평면이야. 평면이라고. 개미가 여기 책상에 있는데 평면이야. 근데 평면일 가능성이 가장 적어. 원래 공면이어야 돼. 공면 둥글러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평면이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평평성 문제라고. 우주의 평평성. 그러니까 우주가 공률이어야 되는데 평평하다는 거야. 근데 빅뱅 우주론 이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알아요? 자, 인플레이션 이론은요. 그러니까 결론은 되게 우스운데 결론은 얘기하면요.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이거야. 야, 이거 설명해봐. 그거는 아직 관측 못했어. 그럼 이거 설명해봐. 그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그냥 툭. 그랬더니 다른 학자들이 와,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가 평탄하잖아. 근데 우주가 평탄할 가능성이 작은데 왜 평탄한 거야? 라고 했더니 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그 앨런 구스라고 하는 이 MIT 공대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우주가 평탄한 게 아니라 개미가 평탄한 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가 조금해서 그래. 사실은 있잖아. 크게 보면 공률이야. 근데 너가 요 작은 데서 봐서는 평면이지. 너 운동장에 서 있다며. 운동장이 평면이라며. 근데 지구는 어떻다고? 둥글다며. 네가 보이는 게 여기니까 네가 아는 게 그건 거야. 네가 보이는 운동장 끝.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거든. 근데 사실은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는 더 넓어. 네가 우주의 지평선만 보고 우주의 지평선 안에는 평면이야 라고 아무리 우겨도 사실은 우주는 급팽창, 네가 아는 것보다 급팽창에서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밖에는 공률이야. 근데 아직 관측은 못했어. 와, 아직 관측은 못했대. 그냥 그럴 거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대. 그게 평평성 문제야. 우주 빅뱅 이론에서는 평평하다며요. 그래, 네가 못 본 거야. 네가 보는 지평선보다 멀리에서는 공률이야.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그네틱 모노폴이라고 그래서 자기 홀극 문제라는 거야. 자기 홀극. 자기 홀극이 뭔지 이것도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 복잡한 거 1시간 넘게 걸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는데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알지? 자석 보면 N극, S극이 있잖아. 근데 이 주위에 자기장이라는 공간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자기력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 자석을 이래 부러뜨려 봤어요? 부러뜨리면 어떻게 돼요? 부러뜨리면요, 이렇게 부러뜨렸을 때 그러면 이쪽은만 N극이 되고 이쪽은 S극이 되냐? 그렇진 않지. 부러뜨리면 이쪽이 N극 S극, 이쪽이 N극 S극이 돼요. 그래서요, 우주 공간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이 자기장이 생기는 공간들을 다 보면요, 항상 N극과 S극이 있어. 양극이 있어, 양극. 두 개의 폴이 있다고. 항상. 그런데 왠지는 묻지 마. 그냥 묻지 마. 복잡하니까.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가 처음 빅뱅하고 빅뱅이 만들어진 직후에 이렇게
한 개의 극만을 가진 애들이 있었어. 그러다 걔가 나중에 이제 양극이 된 거거든. 한 개의 극만 가진 애들이 있었어. 즉 N극만 가진 애가 있었고 S극만 가진 애가 있었어. 빅뱅 이론에 의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 우리가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으니까.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단일한 극을 가진 애가 있었다고, 빅뱅 우주에. 근데 우리 과학자들이 그럼 걔를 찾아야 되잖아. 샅샅이 지금까지 찾는다고 찾았는데 단 한 번도 N극만 또는 S극만, 이 단일한 극만 가진 애를 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이제 다른 천문학자들이 야 빅뱅 이론 니에서는 단일한 한 극만 있어야 된다며. 있는 애들도 있었다며. 근데 안 보여. 그걸 우리가 자기 홀극이라고 그래. 마그네틱 모노폴. 모노폴이 안 보여. 이게 자기 홀극 문제야. 그랬더니 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이용한 구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네가 알고 있는 우주가 이거거든.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거든. 네가 관측해봤자 이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이거라고. 근데 이거 보고선 지금 없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야, 빛의 속도로 팽창한 게 우주의 지평선이거든. 근데 옛날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급팽창했던 시기가 있어. 그래서 지금 우주는 이거보다 더 커. 그래서 빅뱅 이론에서 얘기했던 이 자기 홀극, N극, S극이 지금 요 바깥에 있어. 왜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뭐 5개 있었는데 5개가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희박해. 서로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을 확률도 낮잖아. 그러니까 네가 봐봤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저 멀리에는 어딘가에 있어. 와, 이게 말이 돼? 안 보인다니까. 야, 멀리 있는 거야. 야, 이거 왜 평면이야? 그랬더니 네가 보이는 게 네 눈에 뵈는 게 지금 평면이지, 네가 멀리 보면은 곡률이야. 이게 자기 홀극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빅뱅 이론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호라이즌. 두 번째, 프랙티니스. 그리고 마그네틱 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첫 번째, 호라이즌, 지평선. 지평선보다 우주가 급팽창했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네가 배는 것보다 우주는 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젠스, 평평도. 그래서 왜 우리가 평평해? 지금 평평하잖아. 아니야. 사실 곡면인데 네 눈에 보이는 것만 평면이야. 자기 홀극은 어디 갔어? 야, 자기 홀극 우리가 팽창해서 저 멀리 있어. 네 눈에 안 배. 이게 급팽창 이론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빅뱅 이론에서 풀지 못했던 세 가지의 질문을 어이없이 대답해 준 거예요. 안 보여? 네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로요, 기초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왔어요. 그걸 나타낸 그림이 이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X축이요, 시간이에요. 시간. 10의 우주가 태어나서 10의 마이너스 40승초, 10의 마이너스 30승초, 10의 마이너스 20승초, 10의 마이너스 10승초, 1승초, 10의 10승초, 10의 30승초. 얘들아, 10의 마이너스 40승초, 10의 30승초, 10의 마이너스 10승초,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야. 그리고 뒤에 1 나고 10의 10승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야. 사실은 이 간격이 지금 등 간격으로 되어 있지만 등 간격이 아니야. 사실은 좁은데 점점 간격이 커지는 거야. 사실은 로그함수야, 로그함수. 복잡하니까 얘기 안 할게. 하여튼 점점 간격이 넓어지는 거야. 점점 간격이 넓어지는데 양쪽 다 넓어져, 간격이. 하여튼 양쪽 다 눈금이 양쪽으로 갈수록 다 넓어지는데 어차피 양쪽으로 넓어지니까 직선으로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야, 직선. 기울기는 같은 거야. 근데 이 위에 점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이고 이게 우주의 크기예요, 크기. 근데
빅뱅 이론에서는요,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빅뱅으로 터졌고,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여기서부터 우주의 크기가 커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정하게 팽창하고 있다. 즉 이게 빅뱅 우주론인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팽창하는데 팽창 속도가 일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의 크기가 이만해. 알겠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빅뱅 우주론은 여기서 시작해서 커서 이만한 거야. 그런데 팽창 우주론은 뭐라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빛의 속도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잖아. 근데 둘이 여기서 만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공간이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공간이 처음에 넓어지고, 얘네를 공간이 넓어지면서 흐트러뜨려, 원래 같이 있었는데 공간이 팡 하고 넓어지면서 흐트러뜨렸고, 거기서부터 빛의 속도로 가서 지금 이런 거다. 그러니까 공간이 확 늘어났던 처음의 시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원래는 요만했는데 공간이 처음에 급격하게 팽창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금처럼 돼서 지금의 크기가 이거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이론이야. 급팽창 이론. 그래서 급팽창 이론은 여기에 보이는 순간에 크기가 급격하게 빛의 속도보다 급격하게 커졌던 시기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언제냐면 시간으로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35승초. 1초도 아니야.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시작 이 순간. 이 순간에 갑자기 팍 터지면서 원래 가까이 있던 애가 팍 터졌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뭐 했다?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했다. 처음에 상호작용했다. 서로 같이 있었다. 근데 갑자기 10의 마이너스 35팍 터지고 여기서부터 빛의 속도로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간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봐봐요. 대폭발, 처음에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이제 빅뱅에서 터지고,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이만했다, 이 얘기야. 응?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야.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크기가 이만큼이었어. 근데 걔가 점점 팽창해서 이만큼이 된 거야.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우주의 끝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팽창했지. 이만한 공에서 이만한 공이 됐잖아. 팽창한 거잖아. 그치? 응. 근데 우리는 이 우주 지평선 밖은 못 봐. 여기까지밖에 못 본다고. 이게 빅뱅 우주론이야. 지금 노란색, 이만한 노란색이 이만한 노란색이 됐다. 이게 빅뱅 우주론이라고.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노란색의 끝에 있는 이 두 애는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여기서, 왜냐하면 처음에 끝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펴졌으니까 만난 적이 없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문제인 호라이즌 프로블럼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야, 아니야. 처음에는 우주 지평선보다 공간이 작았어. 그래서 여기에 둘이 이렇게 만나고 있었어. 파란색이 만나고 있었어. 우주 지평선보다 가까운 곳에서. 근데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팡 하고 터진 다음에 이렇게 멀어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만한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눈에 뵈는 것보다, 네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보다 우주는 더 커. 그게 급팽창 이론이에요. 지금 급팽창 이론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세 가지 급팽창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의 미래 모형. 그럼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열린 우주가 될 것인가? 닫힌 우주가 네거티브한, 파저티브한 우주가 열린 우주, 네거티브한 커브를 그릴 것이냐, 아니면 닫힌 우주, 파저티브한 커브를 그릴 것이냐, 아니면 플랫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우주는. 그걸 나타내는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S축이 시간이야, 시간. 시간인데, 여기가 현재야. 근데 여기가 우주의 크기. 근데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우주의 크기가 이만해. 근데 앞으로 우주의 크기가 팽창할 거라는 건 누구도 인정하고 있어.
됐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우주 모형. 닫힌 우주, 프렛한 우주, 그리고 오픈된 우주.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냐면, 첫 번째, 닫힌 우주라면 처음에 지금은 팽창하지만 언젠가는 수축해서 수축할 것이다. 이게 닫힌 우주. 그 다음에 지금은 팽창하지만 그리고 계속 팽창하겠지만 점점 팽창 속도는 줄어든다. 그래서 거의 수평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팽창하기는 하는데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서로 간에 중력이 좀 작용하니까 양심은 있는 거지. 서로 잡아당기니까 점점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조금 팽창하는 게 좀 완만해지지 않겠냐. 이게 바로 평탄한 우주고. 아니야. 우주는 점점 팽창하는 거야. 근데 가속 팽창하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팽창하는 거야. 그래서 팽창 속도가 계속 커지는 거야. 이게 열린 우주. 응?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열린 우주는 이렇게 되고 평탄한 우주는 어때요? 팽창하기는 하는데 팽창 속도가 점점 완만해진다 그랬어요. 얘를 거꾸로 리바인드 해보면 닫힌 우주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돌면 여기가 닫힌 우주의 스타트지,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닫힌 우주는 우주의 나이가 짧아. 근데 평탄한 우주는 지금 이게 평탄한 우주잖아요. 그럼 평탄한 우주는 이렇게 하면 이게 평탄한 우주의 나이야. 그럼 평탄한 우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닫힌 우주보다는 우주가 더 오래된 거지 지금. 크기는 같지만, 크기는 Y축은 같지만 X축이 더 길잖아. 그치? 우주의 나이는 더 오래된 거야. 그런데 열린 우주는 어때요? 열린 우주는 이 지금 곡선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왜 처음에 이렇게 커브를 그렸냐면 처음에는 이제 가속은 처음보다 지금 가속이 더 크거든. 하여튼 이렇게 커브를 그린 거야. 그런데 여기. 그러면 열린 우주는 더 나이가 많은 거지.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이걸로 뭐를 할 수 있어요? 우주의 나이는 누가 많은 거야? 우주의 나이는 열린 우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평평한 우주가 많고, 그 다음에 닫힌 우주가 가장 작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떤 우주 모형이냐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달라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누가 크냐? 그냥 우주의 팽창 속도는 뭐냐면 시간분의 팽창한 변화량이잖아. 근데 지금 우주의 크기는 이 세 가지 모형 다 일정하다며. 근데 시간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클수록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열린 우주가 가장 분모가 크니까 가장 작겠지. 그래서 닫힌 우주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열린 우주가 가장 팽창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닫힌 우주는 우주의 나이가 얼마 안 되신 대신에 팍 커져서 이만큼 된 거고, 열린 우주는 오랫동안 이렇게 커지면서 지금 닫힌 우주랑 똑같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우주는 어떠한 모형일 것인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현재는요 평탄한 우주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가속 팽창하는 우주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